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제가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한 시청자분께서 종목 상담을 좀 했었는데 DB하이텍이란 종목, 두산퓨어셀,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를 종목 상담을 좀 했었어요. 취준 시장님이란 분이 이렇게 좀 자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조언해 줄 수 있냐고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저도 아직 다른 고수분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주린이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냐 싶냐마는 그래도 한번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라는 것은 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는지 말을 한다면은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거를 보고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적정 주가라는 것은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분들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적정 주가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밸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 주식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밸류와 그리고 시장에서의 밸류를 비교했을 때 시장에서의 밸류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유지되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에는 고평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의 밸류는 곧 뭐를 말하느냐? 이게 바로 시가 총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는 내가 생각한 밸류를 어떻게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이거를 수학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내가 생각한 밸류와 시장에서의 밸류, 이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간단해 보지만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생각한 밸류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기업을 바라봤을 때의 밸류가 달라지는 것이고 어떻게 그 공식을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시가총액 시장에서의 그 밸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가변적인 거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뭐 화학주, 정유주가 대세를 했다면 현재는 뭐 반도체주 그때마다 지금 뭐 우주항공주, 과거에는 또 바이오주, 에너지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유행이라고 하면 유행인데 유행을 타는 또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가총액이 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어떻게 이것을 밸류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 저는 기업의 가치는 결국에는 자산과 사업. 자산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결국엔 돈이 되겠고 부동산이 됐든 현금이 됐든 그런 자산을 말할 테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사업이라고 하면은 미래에 이제 돈 벌어올 수 있는 미래의 영업이익으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적정 주가는 이제 그 기업의 순자산 모든 자산에다가 부채를 뺀 값을 말하고요. 총 자산에다가 부채를 뺀 순자산에다가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 여기에다가 곱하기 10년을 해줍니다. 10년을 해줘서 그것이 이제 이것과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인 DB하이텍을 봤을 때 이 기업은 일단 제가 오늘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더라고요. 먼저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 94년도에 8만 2천 원을 찍었던 주식이고 현재 6만 5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계속해서 10,000원 내지 20,000원 정도의 때를 왔다 갔다 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서는 갑자기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다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니까 매출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좋은 재무제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ROE도 엄청나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BPS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퍼도 5 정도로 엄청 낮게 유지되고 있다가 2019년에 잠깐 좀 주목을 받았는지 올라왔고, 그리고 현재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OE는 더 높게 책정되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부채 비율도 분명히 엄청 낮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좋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받았던 밸류에 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집중해져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 자체가 절대적으로는 이제 위험한 기업,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제 투자 매력도는 조금 상실한 상황이지 않나. 왜냐면은 과거에 이렇게 낮을 때 들어가서 현재 이렇게 주목받을 때 팔았으면은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기대치를 받은 상황에서 더 높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 가지 않은 이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 요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적정 주가 공식을 대입을 해본다면, 저도 지금 처음을 해보는 건데, 이게 2020년 작년 추정치잖아요. 그러면은 2680억 곱하기 10년 하면은 2조 6천억이 되겠죠. 2.6조.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1조에다가 그냥 간단히 계산을 했을 때 부채를 빼주면은 한 6천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합산을 해주면은 한 3.2조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업은 3.2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현재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니까 아직은 이 회사는 5천억 정도의 이제 더 상승 여력은,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나. 제 생각에서는 그래서 그냥 저평가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현재 영업이익에다가 몇 년에 몇 년을 곱해줄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거는 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으로 10년을 한번 대입해주고, 이게 만약에 바이오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연수를 좀 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르고, 저는 일반적으로 일단 10년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DB하이텍은 아직에도 좀 더 상승, 5천억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회사가 더 좋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더 성장성이 있으면은 그 이상의 가치를 좀 부여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일 것 같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라는 주식인데, 차트를 보니까 엄청 놀랍더라고요. 계속해서 분명히 이 정도 4천원 정도의 주식이었는데 현재 10배 이상, 한 12배 정도 올라온 모습인데, 시가총액 보니까 3.6조. 일단 메모를 해두고 3.6조. 그런데 뭐 별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두산 퓨어셀은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친환경 이제 재생에너지 주로 되게 주목을 받았던 주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단 영업이익이 270억, 그리고 자산하고 부채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순자산은 한 170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순자산이 1700억, 그리고 270억이었으니까 영업이익이 270억에다가 10년을 곱해주면은 2700억, 두 개 더해주면은 4400억이네요. 4400억이 만약에 이 회사의 가치라면, 현재 3.6조의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엄청난 지금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이잖아요. 이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은 바이든의 수혜주라는 엄청난
그런 호재로 이런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었던 거고, 이 기업이 정말 바이든 수혜주로 영업이익이 270억 버는 회사가 뭐 한 500억 아니면 막 1000억 버는 회사로 탈바꿈 되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270억을 벌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이 기업이 분기 발표, 연간 실적 발표를 보면서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라는 주식인데, 저도 몇 번이나 거래를 했던 종목이고, 항상 관심 있게 봤던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5년에 10만 원의 주가를 형성했던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이렇게 쭉 내리막길을 걸어서 상당히 지금 눌려있는 상황인데, 현재 일단은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3조,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3조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그냥 작년 기준으로 한 1,800억 곱하기 한 10년으로 간다고 치고, 그러면 1.8조가 되겠죠. 그리고 자산 총계가 부채가 상당히 좀 많은데, 자산 총계 봤을 때 한 1.2조 단순히 이렇게 더하면은 딱 3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3조 봤을 때 그러면은 거의 적정 주가와 시가총액이 비슷하다. 그럼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중립적인 상황인데 매수를 해도 뭐 괜찮고, 그렇다고 엄청 저평가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로 이렇게 좀 간단히 진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2020년보다 2021년에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 1,800억이 아니라 뭐 2,500억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면 이게 1.8조가 아니라 2.5조로 수정이 되겠고, 2.5조 더하기 1.2조를 하면은 3.7조니까, 지금은 3조지만 앞으로 시가총액이 3.7조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 뭐 이런 스토리를 그려가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계산을 바꾸게 되는 거고요. 이 공식은 따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되는 여러 가지 뉴스라던가 그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적인 그런 변화, 뭐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은 좀 투자에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텔리안 테크라는 이제 종목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종목이고, 그래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일단은 똑같이 이 종목에 대해서 처음 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판단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많이 부담스러운 종목이고, 현재 뭔가 아주 주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보니까 좀 우주 항공 쪽 관련해서 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 10,000원 정도 형성하던 주가가 30,000원까지 올라왔고, 현재 단숨에 90,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좀 재무 쪽을 보니까 영업이익은 최대로 나왔을 때 100억 했잖아요. 그러면 100억 곱하기 10년 한다 쳐도 1,000억. 그러면 자산이 얼마나, 지금까지 이 회사는 한 90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 그러면은 1,900억이 되는데, 현재 5,800억이라는 것은 자그마치 한 거의 뭐 2배 내지 3배 정도의 고평가를 좀 받고 있다. 되고, 현재 이렇게 고평가 받는 이유는 결국에는 단기적인 호재라던가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밸류보다 현재 주목도가 엄청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먼저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선취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이 시기 때 들어갔다고 하면은 남들이 주목하기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관망을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신규 이제 매수자라고 하면은 이런 위치에서는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종목은 저는 제 기준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보지 못한 엄청난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100억 벌던 회사가 뭐 500억 벌게 되면은 단순히 이거 곱하기 10년 해버리면 5천억. 현재 자산 900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밸류를 적용받는 것이 또 맞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목을 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종목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발견하기 전에 먼저 매수하고, 이때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기업이 엄청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 정도의 주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20만 원 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종목에 대한 관심도만큼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홀딩을 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종목 상담을 했다기보다 이 종목 상담이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적정 주가를 구하는지를 좀 공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좀 너그러 이해를 해주시고 제 영상이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